유메이, 한국 진짜 좋아. 꼭 와봐. 그깟 못 살고 조그만 나라가 뭐가 좋다고 난리들이야? 여기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젊은 중국 여성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하남성 출신의 26세 여성, 유메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 우리 중국이 최고야 라는 말을 하루에도 10번씩 듣고 자랐어요. 아니, 듣고 자랐다기보다는 온 동네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처럼 자연스럽게 흡수된 거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나라는 대국이야. 인구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봐. 이런 말을 하도 주변에서 들어대니 애국심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죠. 제 고향은 하남성의 중소도시예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번쩍번쩍한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골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곳이죠. 20살 때부터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12시간 넘게 서빙해도 월급이 고작 몇천 위안 수준이었어요. 월세 내고, 휴대폰 요금 내고, 식비 대고, 가끔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면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애초부터 중국이 최고야. 난 언젠가 큰 도시로 올라가서 떼돈 벌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고, 부모님께도 보세요. 우리 중국은 대국이니까 길만 잘 찾으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 같은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 시절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한국에 간다는 소리였어요.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면 괜히 비웃고 싶어졌어요. 겨우 코딱지만한 반도국가 주제에 뭘 잘났다고 이리저리 설치나? 하는 식이었죠. 친구들이 여행 사진이나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면 에이, 그냥 유행 타는 거지. 다 허세야.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상하이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고급 호텔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할 거라나 뭐라나 갑자기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 대신 그냥 곧 질려서 돌아오겠지라는 못된 생각부터 들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똑똑했고 평소에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상하이에 취업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괜히 질투심이 폭발했는지 속으로 시니컬하게 굴었죠. 그 후 다른 친구가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 갈 거야 하고 선포했을 때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늘 똑같았어요. 아니, 그딴 나라를 왜 가? 한국은 중국의 짝퉁 같은 나라야.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그러면서 한국 따위가 뭘 잘났냐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SNS를 보면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 다들 한국 좋더라 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대니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열등감이 슬쩍 고개를 드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큰데 내가 왜 괜히 저 중국 짝퉁 나라를 부러워해야 해. 하고 애써 무시하면서도 막상 친구들이 올리는 서울 야경 사진, 예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사진 같은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내가 괜히 뒤처지고 있나 싶기도 했고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심하게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이 좋긴 뭐가 좋아. 그냥 유행 아니야? 라며 스스로 보호막을 쳤어요. 시간이 흘러도 제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식당 사장은 늘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서빙하고 손님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받는 돈이 너무 적으니 점점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SNS에서 본 친구의 한국 라이프 소식은 점점 화려해졌어요. 남산타워 다녀왔어. 길거리 음식 최고. 한국 화장품 또 할인하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괜히 저거 다 뻥이야. 실제론 고생 중일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잘 지내는 친구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너도 한국 한번 와볼래? 임금이 중국보다 훨씬 높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분위기는 별로 못 느꼈어. 이 말을 듣는데 전화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속으로 말도 안 돼. 한국이 이 정도라고 싶으면서도 정말 그럴 수도 있나? 하는 호기심이 확 솟았어요. 워낙 제 삶이 팍팍했던 터라 한국에서 일하면 한 달에 1만 위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제 월급의 두세 배 수준이잖아요. 그제야 큰돈 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봐야 하나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분은 잔뜩 나빠져서 그래봤자 중국보다 한참 못 미치는 나라일 텐데 뭐 하고 자존심을 세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잘못된 판단은 아니겠지
하며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죠. 결국 전 부모님께 저 한국 좀 가볼래요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기겁하셨죠. 한국이 뭐가 좋다고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못 사는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 라는 잔소리가 쏟아졌어요. 저도 그동안 한국을 좋게 본 적이 없었으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전혀 낯설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중국 대도시로 가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월급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도 부모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해도 꽤 목돈을 모을 수 있대요. 그럼 돌아왔을 때 부모님도 편해지고 저도 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읍소하듯 말했어요. 부모님 표정이 갈팡질팡하시더니 결국 알아서 해라. 그래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결국 돈이 필요하긴 필요한 거지라는 씁쓸함이 스쳤지만 일단 그 말은 허락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완전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좋아. 일단 가서 돈만 벌고 오자라는 생각을 굳혔어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사실 좀 무섭고 걱정됐어요. 내가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찾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휙휙 들었어요. 그래도 아니야. 중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잘해주지 못해 안달일 걸 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우와, 공항 진짜 깔끔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좀 낡은 공항을 상상했는데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청결했어요. 아니, 이거 중국 국제공항 몇몇 곳보다 더 좋아 보이네? 싶어서 괜히 혼자 버벅거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한편으론 공항만 번지르르한 거 아냐 라고 의심했어요. 숙소는 제가 일하게 될 식당 측에서 구해줬는데 원룸이라 좁긴 해도 깔끔하고 적당했어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여기저기 나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다음날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이 은행 가서 계좌 만드는 걸 도와주고 휴대폰 개통까지 같이 해줬어요. 아니, 외국인이라서 무시할 줄 알았는데 엄청 친절하네라고 속으로 놀랐어요. 그날 저녁에 길거리를 잠깐 걸었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없는데 왜 거리에 휴지나 과일 껍질이 없지? 싶어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는 길에 침 뱉거나 껍질 버리는 게 자주 보이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는 건지 아예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씩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연속적으로 받으며 일을 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일해야 해서 몸은 좀 고단하긴 했지만 친절한 동료들과 중국과는 다르게 매너 있는 한국 손님들을 대하는 것은 즐거웠어요. 중국에서는 하도 불만을 표출하거나 매너 없이 행동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일하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세후로 18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중국 위안으로 따지면 거의 9,001만 위안이니까 제가 중국에서 받던 월급의 두세 배 수준이었어요. 그 금액을 통장 화면에서 확인하는 순간 전 감탄사가 절로 터졌어요. 와, 이게 진짜네. 그냥 소문만 들었던 건데 진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하고요. 그때부터 제 태도가 약간씩 바뀌었어요. 위대한 중국 어쩌고 하는 말들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해도 동료 직원들은 그냥 웃으며 흘려듣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심야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그런데 하필 지갑을 식당에 두고 나왔다는 걸 택시 안에서야 깨달았어요. 중국이었다면 기사님이 뭐야, 어디서 사기치려고 하고 의심할 판인데 한국 택시 기사님은 제가 번역 앱을 어설프게 두드려가며 지갑, 식당 두고 나왔어요. 라고 하자 괜찮아요. 다시 식당 가서 찾고 오시죠라며 흔쾌히 돌아가 주셨어요. 당연히 택시비는 더 나왔지만 저를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부랴부랴 택시에서 내려 식당 건물 로비로 들어갔어요. 지갑을 찾느라 허둥대서 정신이 없었던 터라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주저없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아까 택시에서 지갑 찾으셨던 분 아니세요? 제가 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순간 이 사람이 내가 택시에서 난리 친 걸 봤나 싶어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네, 맞아요. 다행히 지갑은 찾았고 괜찮아요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네 하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분이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최민규라고 해요. 이 건물 5층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식당이 있는 2층 말고도 위층에 다른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내밀더니 혹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라며 웃었는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전개라 낯간지러웠지만 싫지 않았죠. 그 뒤로 가끔씩 마주칠 때마다 최민규 씨랑 인사를 나눴어요. 제 한국어가 서툴러서 말은 잘 못했지만 그분이 어설픈 중국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해주거나 번역 앱을 같이 보면서 대화를 시도해줬어요.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식당에 결근해야 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병원 가기가 무섭고 또 보험 적용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망설이다 민규 씨에게 문자했는데 놀랍게도 민규 씨가 직접 차로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의사 선생님께 설명까지 다 해줬어요. 이게 한국 남자의 매력인가 싶어 이상하게 두근두근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는 저를 위해 서울 시내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살짝 들떠서 따라갔는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불빛들을 보고 이 나라 꽤 멋지잖아 하고 생각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걸어다니고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상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도 다양했어요. 중국 대도시들은 어딘지 겉만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여긴 뭔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좀 더 강하네? 하고 살짝 놀랐어요. 심지어 어느 골목에서는 제가 휴대폰을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 어떤 청년이 저를 쫓아와 이거 두고 가셨어요. 라고 직접 건네주더라고요. 우와,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착하네. 하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인상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와 최민규 씨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로 내가 한국 남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하고 스스로도 충격이었지만 그의 잔잔한 따뜻함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중국에 전화해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돌려서 말했더니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유메이, 정신 차려. 너 거기 돈 벌러 간 거지? 한국 남자 만나러 간 거야? 얼른 돌아와. 이런 호통이 쏟아졌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은 못 살고 미개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라고 말해도 그냥 너는 중국 대도시로 올라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우기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이 택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대도시 가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월급도 한국만큼 받을 수 없으니 그런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렸죠. 그래도 전 부모님을 끊을 순 없잖아요. 부모님이 매번 전화로 언제 돌아올 거냐? 한국 남자한테 혹시 넘어간 건 아니냐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민규 씨는 내가 직접 중국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진지했는데 부모님은 단칼에 거절하실 게 분명하니 엄두도 못 냈어요. 부모님의 강력한 압박은 계속됐고 저도 부모님을 배신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별을 결심했어요. 마지막 날 전 민규 씨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미안해요. 나 정말 한국에서 더 있고 싶지만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론 이러다 평생 후회하는 건 아닐까 싶어 무서웠어요. 민규 씨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난 기다릴 수 있어요라고 해줬지만 그 순간이 너무 슬프고 막막해서 제가 뭐라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내려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저를 반기면서도 역시 잘 돌아왔다. 이제 정신 차렸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몸은 집에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반쯤 한국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는데 예전과 똑같이 식당 서빙이었어요. 이번엔 월급이 조금 오른 듯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받던 돈에 비하면 코끼리 앞에 쥐 코털 수준이었죠. 한 달 일해봐야 저축하기도 쉽지 않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리기엔 턱없이 모자랐어요. 아, 한국에서 번 돈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고 이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다시 한국 갈래요라고 말하긴 너무 어려웠어요. 이미 한번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으니 또 가겠다고 하면 집안이 뒤집힐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한국에서 지내던 원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민규 씨가 절 위해 운전해 주던 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에이, 내가 왜 돌아왔지? 하고 자책하다가
동시에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니 어쩔 수 없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 감정들이 매일 뒤섞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사실 이 결심은 민규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 그 나라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반반 섞인 거였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공공질서가 잘 잡혀 있으며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겪었으니까요. 그때 느꼈던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잊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부모님 몰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음 모음부터 하나하나 따라 쓰는데 발음이 쉽지 않아 혼자 쌍자음은 또 뭐야?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기도 해요. 그래도 이어붙여 문장을 만들 때마다 뭔가 뿌듯하고 민규 씨가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상상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요. 왠지 재밌기도 해요. 이러다 정말 나중에 훌쩍 떠나버리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겠지 하는 장면까지 머릿속에 그려요. 부모님은 아직도 한국, 거긴 중국 못 따라오지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하지만 전 이제 알겠어요. 나라가 크든 작든 결국 내가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려. 그래서 좀 더 돈을 모으고 한국어 실력을 키우다가 기회가 생기면 바로 비행기 표를 끊을 작정이에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다시 내려서는 순간 그동안 숨죽였던 목소리로 외칠 거예요. 나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날 못 막아요. 라고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고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민규 씨와의 재회는 어떨지, 여전히 그가 저를 기다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연락해서 만나보려고 해요. 제가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두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부모님 때문에 더 깊은 대화를 못 나눈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한국, 거기 뭐가 좋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직접 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처럼 허세만 가득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사람이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힐 수도 있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거리, 길에서 물건을 분실해도 누군가 챙겨주는 다정함, 대놓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푼수 같은 저도 환영해 주던 다정한 시선들, 이런 것들을 통해 제 세상이 한층 넓어졌어요. 제가 다시 한국으로 갈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류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